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은 유가 상승 수혜주인 한국전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0.21% 상승해서 23,850원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지난 3월 중순에 최저 가격인 15,500원을 기록한 뒤에 줄곧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국제 유가 하락과 빗대어서 지난 2016년 최고가를 경신했을 때의 한국전력 주가를 많이 비교해서 접목을 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한국전력 월봉 차트인데 실제로 지난 2016년에 63,700원까지 기록했던 주가가 저번 달만 하더라도 15,000원까지 급락을 하였잖아요. 하지만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23,850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국제 유가도 큰 폭으로 하락 장세가 지속되던 기간이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최고가를 찍었을 때 2016년하고 지금을 비교하면서 단순히 주가가 최소 4만원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유가 하락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듯,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기사는 지금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되고 있어요. 유가 하락이라는 것이 약 4, 5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내용을 살펴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상승하면 한국전력의 연간 영업이익이 1,335억 원이 감소할 수 있지만 두바이 유가가 1.9% 하락할 때의 비용 감소 효과를 상쇄하는 수준이다. 덧붙여서 유가가 배럴당 1달러 하락할 때 연간 영업이익이 약 1,100억 원 개선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지금 원달러 환율도 많이 상승을 했고 유가도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한국전력이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미국 달러하고 두바이유의 1년간의 흐름을 나타낸 표인데, 일단 달러 같은 경우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점에서 약 63원 정도 상승을 했단 말이죠. 반면에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에서 현재를 빼면 51.24달러가 폭락을 했어요. 그럼 전에 나와있던 기사를 토대로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원달러 환율이 10원 상승하면 한전의 연간 영업이익이 1,335억 원이 감소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63원이라는 말은 지금 10원에서 6.3배를 곱한 수치죠. 그렇다 하면 1,335억 원에서 6.3배를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8,410억 원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은 한국전력이 달러 상승으로 인한 감소될 수 있는 영업이익의 수치입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달러가 상승한 폭을 대입해서 계산했을 때 약 8,410억 원이라는 연간 영업 적자가 달러 상승으로 인해 발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51.24달러가 떨어졌단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배럴당 1달러가 하락할 때 연간 영업이익이 약 1,100억 원 개선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1,100억 원에서 51.24달러가 떨어졌으니까 두 개로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죠. 5조 6,364억 원. 한마디로 1년 전 유가에서 현재 지금 유가를 대입했을 때 약 51달러라는 원유 가격이 하락을 했단 말이죠. 이 원유 가격의 하락폭은 한국전력에 있어서 연간 영업이익이 5조 6천억이라는 큰 영업이익의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달러가 많이 상승했단 말이죠. 그래서 상승된 원달러를 반영을 했을 때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약 8,400억 정도 하락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달러가 상승을 했지만 유가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 하락한 폭을 대입해 봤을 때 한국전력의 연간 영업이익은 약 5조 6천억 정도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달러가 아무리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유가의 하락폭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개선에 유가 하락이 얼마나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한국전력하고 국제유가의 관계를 나타낸 표를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기준점이 되는 가격이 대략 40에서 50달러 이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40에서 50달러 이하로 유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한국전력에게는 큰 영업이익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달러 상승과 유가 하락에 따른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한국전력이라는 회사는 주요 사업이 전력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제유가가 아무리 하락해서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또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떨어지던가 혹은 적자로 돌아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전력이 유가가 상승하던 하락하던 꾸준한 영업이익을 나올 수 있는 체질이 개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한국전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한국전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탈원전 때문에 원자력 이용률과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난 2016년에 한국전력이 63,000원이라는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원전 이용률은 약 80%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18년에는 60% 중반까지 떨어졌고 19년도와 20년도에는 7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옆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력 구입비에 있어서 LNG 쪽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에 원전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신재생도 마찬가지죠. LNG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 정책상 원전 가동률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신재생이라든지 LNG 이런 쪽으로 사용량을 더욱더 확대시킬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지금 여기 최근 3년간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구입 단가를 나타낸 표인데, 왜 원자력의 이용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한국전력의 마이너스 요인이냐? 그것은 바로 전력 구입 단가가 다르기 때문이죠. 신재생, LNG 이 두 가지와 원자력을 비교했을 때 전력 구입 단가의 차이가 상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제품을 만들었어요. 품질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A라는 공장에서는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약 62원을 준다고 하고, B라는 공장은 121원, C라는 공장은 180원을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품질은 동일할 때 여러분들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A라는 공장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A 공장, 즉 원자력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에 반해서 B와 C 공장, LNG와 신재생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 비용이 그만큼 상승하게 되어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늘어나는 한국전력의 IPS 비용이라는 제목의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한국전력의 IPS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IPS 비용이 뭐냐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인데,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로 지속적으로 IPS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2016년과 지금을 단순히 국제유가가 크게 폭락했던 시점이니까 2016년과 비교해서 주가는 더욱 상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국제유가 하락이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을 개선시키는 데는 엄청난 호재성 내용은 맞아요. 하지만 단순히 국제유가만 놓고 비교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16년하고 지금을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지,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연도별 산업용 주택용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지난 2016년도 당시에는 킬로와트당 단가가 121.5원이었는데 지금은 104.8원으로 약 17원 정도 주택용 전기요금이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산업용 전기요금은 거의 변동이 없죠. 그래서 저는 16년에 비해서 지금 2020년에 가정용 전기요금이 단가가 떨어졌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16년하고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는 한국전력의 최근 4년간의 연료비와 전력 구입 비용의 추이입니다. 연료비하고 전력 구입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연료비라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에요. 여기 보시면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력 구입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구매 단가인 전력 도매 가격, 즉 SMP 가격이 국제유가에 따라서 좌우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전력 구입비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전력 구입비도 조금씩 떨어지겠죠. 지금 여기는 19년까지만 나와 있는데 아마 2020년에는 이 그래프가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발전회사 외에 민간 발전사로부터 구매한 전력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 민간 발전사들은 대부분이 LNG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력 구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이 부분이 한국전력에게는 영업이익을 향상시키는데 정말 큰 호재로 작용이 돼요. 제가 아까 계산을 통해서 보여드렸죠.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유가가 50달러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 50달러라는 수치는 약 5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 수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본업은 전력 공급이란 말이죠. 그런데 본업 외적인 곳에서 수익이 발생되고 적자가 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가가 상승하던 하락하던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한국전력이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연료비 연동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달러도 매일 변하고 있고 국제유가도 매일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기값은 고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면 그에 맞춰서 전기요금도 같이 상승을 시키는 거죠. 일정한 텀을 두고. 반면에 국제유가가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면 전기요금도 이렇게 하락을 시켜서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데 기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연료비 연동제라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 이런 곳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10몇 년 전에 도입을 했다가 어떤 이유에서 철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기가 가장 적기의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한국전력을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단순히 2016년의 주가와 지금의 주가를 유가만 놓고 비교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유가 하락은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을 개선시키는데 엄청난 호재성 재료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가 하락에 따른 상승은 꾸준히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너무 목표가를 2016년처럼 높이 잡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2016년과 지금의 가정용 전기요금 그리고 늘어나는 전력 구입 비용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